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배운 중국 사전교육에 대해서 설명할 정시우입니다. 일단 먼저 관시는 인맥이에요. 네, 관시는 인맥이고요. 일단 저희 뇌에 쏙쏙 들어오기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쏙쏙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리할 때 최대한 구조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정중한 사람이 협업의 기회가 자주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회사 일을 할 때 정중한 사람 협업의 기회가 왜 자주 있냐면 정중해야지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이나 좀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정중한 사람을 잘 뽑을 거 아니에요. 정중한 사람이 덜 잘한다 해도 그래도 정중한 사람을 뽑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 모두 정중한 사람이 됩시다. 일단은 그리고 저희는 무례하잖아요. 직장 동료나 상사, 부하에게 무례합니다. 저희는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의식하지 못할 때 무례함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뭐 고맙다고 이런 말의 표현을 좀 자주 하는 것 같고 뭐 감사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저희는 고맙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저희 일단 회사 이런 곳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도 진심 어린 진심 어린 게 아니고 그냥 고마워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똑바로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을 때는 20년 전이고 그 다음은 지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 20년 그 전에 사랑을 해야 하고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무례함을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얻어요. 어떤 자존감이냐면 자신들이 뭐 상대방을 밟고 짓밟고 올라갔을 때 그런 얻는 자존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무례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아주 거대한 전파 만원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 세계 최대의 전파 만원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5위권 안에 들어가고요. 이게 중국에서 좀 5위 정도로 좋은 겁니다. 뭐 이것도 기술력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중국만의 그런 거죠. 그리고 양자기성이라고 그 하늘 위에 그 어떤 위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양자 통신을 이용해서 해킹을 못하게 해요. 그 양자 통신은 속도도 빠르고요. 음속의 5배 속도란 말이에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해킹을 못하는 이유가 소리보다 5배 정도 속도가 빠르니까 해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안전해요. 그래서 이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페이스 아이디. 지금 제가 얼굴을 찍고 있듯이 이런 얼굴을 인식을 하여서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요. 그 뭐 공안에 여권을 두고 갔어요, 집에. 그러면 탑승 수속을 하려면 무조건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얼굴 인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얼굴 인식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법이 너무 심하다 해야죠. 그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좀 그래요. 근데 언젠가는 또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아는 그 스마트폰, 이 노트북에 있는 이곳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금속 같은 게 들어가는데요. 광석이죠. 그 희귀한 이것은 돌에서 캐내는 게 아니고 돌에서 이렇게 캐내는 게 아니고 이런 희귀한 희귀한 토양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캐기 위해선 엄청나게 많이 파야 하고 또 이걸 정제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부어야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자원 낭비잖아요. 또 자원이 그렇고 근데 이걸 안 캐면 또 저희가 휴대폰이나 TV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국에서는 자원이
보호법이 얼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공산당이어서. 그래서 자원 보호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땅덩어리도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정지할 때 나오는 아주 더러운 것 같은 걸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버려버린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땅에 썩긴 썩죠. 정제 과정을 중국이 잘해요. 그리고 또 잘하는 것이 광물을 찾는 것인데요. 또 이런 거 광물 찾기 할 때는 일단 먼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성분을 검사합니다. 이런 기술력도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이 한 12가지 정도 원래 히토류가 있어요. 14가지, 15가지 정도 있는데 모든 히토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양의 히토류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양의 그것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무기화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무기할 수 있어요. 안티몬이라는 것도 또 다른 게 있어요. 반도체, 방화제 등에 사용되는데요. 이것이 4차 산업혁명, 미래 산업의 주요 광물이라 불리죠.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중국이 생산량이 80%예요,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게 티타늄, 히토류, 암모니 등 엄청나게 많은 양이 많아요. 근데 더 많이 있는데 제가 못 썼고요. 하여튼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세계가 중국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엄청 많이 발달하고 있죠. 팔각향이라는 별처럼 생긴 그런 게 있어요. 채소 같은 거죠. 이런 독특한 향 때문에 중국의 요리 안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중국엔 대마초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피면 사형이에요. 근데 많이 키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키우면 미국에 수출하면 돈이 많이 드는 말이에요. 키우는 이유는 그냥 돈 때문이에요. 돈. 그리고 이거 중국이 로마나 스페인 이런 것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건데요. 이것도 로마가 중국에게 유리를 팔았어요. 중국이 로마에게 유리를 팔았어요. 로마는 중국에게 유리를 팔았죠. 이거 유리를 팔잖아요. 근데 유리는 무한대여도 얼마 안 사잖아요. 진짜. 아니 왜 보기만 하잖아. 아니 가. 진짜. 아니 나 가만히 있었다. 형 조용히 해 이제. 알았어. 아니 나 보기만 하면 조용히 해 한다고. 아니 진짜. 저장성이죠 저장성. 흘려버렸죠. 응 가봐. 그리고 이곳에서 상하이 사투리를 씁니다. 이 장강삼각주는 상하이 사투리를 쓴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투리를 쓰는 사람만 우리나라 인구의 2배예요. 양산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베이징, 진징, 서베이징. 이거 아까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는 항만을 지어요. 항만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교류의 중심지예요. 근데 예전엔 컨테이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화를 시켰어요. 컨테이너가 없을 때 16일 동안 이걸 물건을 내려놓고 또 물건을 싣고 내려놓고 하는데 16일이 총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1일밖에 안 걸려요. 물건을 빼고 싣고 하는데 즉 30일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죠. 와 엄청나죠. 컨테이너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원래는 40대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지금은 560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행기로 오나? 이런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행기로 올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로 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배로 운반되는 것만 99.7%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겨도 자동차로 이렇게 운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0.01%?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좋은 항만이 10개 정도 있어요. 12위권 항만이. 근데 중국에는 그 항만이 7개나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중국이 선진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동부는 인구가 엄청 밀집돼 있어요.
그 좀 이따 표를 보여줄 텐데 그 표를 보면 엄청 많이 인구가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또 고속도로, 전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고속철이 많잖아요. 세계 3분의 2 정도나 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이것도. 근데 고속철이 좀 가까우면 비행기 타는 게 효율이 없잖아요. 근데 멀면은 비행기 타는 게 더 유리해요. 4시간보다 많으면 비행기가 유리하고 4시간보다 적으면 철도가 유리한 거죠. 근데 하지만 중국은 먼데도 불구하고 철도를 사용합니다. 많기 때문이죠. 설명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느낄 수 있는데요. 중국은 세계 50위의 화가가 전체 21%를 차지해요. 그리고 또 21명이죠. 네, 21명이고요. 중국의 여의도가 10배 넘는 실제 크기 대형 세트장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의 영화 산업이 미국에 이어 중국이 2위예요. 정화의 원정 콜럼버스보다 더 빠르고 더 큰 함대를 사용하였는데요. 콜럼버스는 그곳을 정복하고 정화된 평화주의로 그곳의 문화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철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포토시 광산이에요. 근데 포르투갈이 아까 거기 정화의 원정 거기에 있는 은을 다 가지고 왔어요. 많이 가지고 왔죠. 하지만 포르투갈은 은이 있어도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금융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 유태인들이 다 밖으로 다 버렸어요. 그리고 돈은 가치예요. 세계의 가치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건 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가 설명 안 해드렸는데 공산당에 총 205명이 있어요. 일단 중앙의원이 한 205명이 있고요. 정치국 의원 이런 거 다 포함이고요. 정치국은 25명, 그리고 정치국 상무의원은 7명, 총서기는 1명이에요. 이 총서기가 국가 원수를 뽑는 거예요. 이로써 제 하프타를 마치겠습니다. 힘들었어요. 4번 다시 했어요.